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숏과 앵글에 대한 수업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 나는 친구들은 복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 단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영상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에 대한 특성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기획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의도에 따라 콘셉트를 수립하고 스토리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적합한 대본 및 시나리오 작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촬영 법칙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가상선 법칙과 30도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촬영 법칙은 영상 제작의 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 제작 단계인 기획, 그리고 제작 단계인 촬영, 후반 제작 단계인 편집까지 각 단계에서 각각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제작 단계인 프리프로덕션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제작에서 촬영 이전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프리프로덕션에 해당되는 작업들은 소재 선정부터 아이디어 개발, 사전조사, 캐스팅, 제작진 구성, 로케이션 헌팅, 기획 수립 및 기획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로케이션 헌팅이란 장면마다 촬영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각각의 장소에 촬영 협조를 구하고 촬영일에 적합하게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은 제작 단계입니다. 프로덕션은 로케이션 헌팅을 통해서 촬영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또한 취재를 하거나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촬영된 테이프를 프리뷰해서 가편집하는 단계입니다. 제작 단계에는 촬영이나 특수 촬영, 음향을 위한 동시 녹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편집이란 촬영본을 적절히 이어질 수 있게 효과 빼고
그냥 순서대로 이어지게 붙이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 제작 단계는 본 편집 후 녹음, 음향 믹싱, 각종 효과 등의 종합 편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앞에 두 단계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는 완성본의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프리뷰 및 갑편집, 본편집, 내레이션, 녹음, 더빙, 음향, 이펙트 효과의 편집, 음향 믹싱, 타이틀 제작, 종합 편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촬영본을 순서에 맞게 이어붙이는 갑편집 정도의 수준만 가능하겠지만 혹시 조금 더 이펙트를 다룰 수 있는 친구라면 이펙트 효과 편집을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부터 들어갈 사전 제작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앞서서는 먼저 기본 컨셉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소재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콘셉트로 전체적인 틀을 잡는가에 따라 기획의 성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대본과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먼저 소재나 스토리, 주제, 극적인 상황, 인물,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영상 콘셉트를 위한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영상이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주제는 감독이 영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제작 의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2013년도 작품 영화 감기입니다. 이 영화의 소재는 감기이고 주제는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 건 사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는 소재가 매일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고 주제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주인공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제는 이야기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영상의 콘셉트란 영화의 핵심 줄거리나 고유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용어인데 특정 주제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의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콘셉트로 영상을 제작하느냐는 영상 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새롭고 공감을 이끌 수 있거나 기대를 끌 수 있는 것이 좋은 컨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컨셉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화 부산행의 경우는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열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극한의 사투가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는 20살 꽃처녀가 된 칠순 할머니의 빛나는 전성기를 컨셉으로 한 영화이겠죠.
이제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은 보다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본과 시나리오 작업 과정은 작가마다 다릅니다. 먼저 컨셉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바로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트리트먼트 후에 바로 시나리오로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보여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콘셉트 시트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묘사해 놓은 것으로 제작자들이나 관련된 스태프들이 하나의 영상 작품을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간략한 메모 시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놉시스입니다. 맨 처음에 거쳐야 하는 제작 컨셉을 위한 일종의 요약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에는 주제, 기획 및 집필 의도, 등장인물, 전체 줄거리에 4가지 기본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것은 시놉시스에서 발전한 단계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영화 시나리오 초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 순서로 전체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상황 묘사나 에피소드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대략 10에서 20페이지 분량으로 영화에서 표현되는 모든 부분별 상황과 극적 장치들을 빠짐없이 실은 실제 장면에 대한 분석과 대사 없이 짧게 압축된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씬 리스트 단계입니다. 씬 리스트는 씬마다 줄거리가 매끄럽게 흘러가는지를 알아보도록 각각의 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시나리오 단계입니다. 시나리오는 영상 작품의 각본으로 영상 장면의 순서, 배우의 대사와 동작 등을 글로 쓴 대본으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는 등장인물과 사건, 배경이 해당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시나리오를 스크린플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화면 단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쓸 때 문법이 필요하듯이 영상 표현에도 문법이 존재합니다. 작가가 집필할 때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구성하듯이 영상물을 만들 때는 프레임, 숏, 씬, 시퀀스를 생각하면서 촬영해야 완성도 있는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경우는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숏은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촬영 정지를 할 때까지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숏은 연속된 많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겠죠.
영화의 경우는 1초에 24프레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초의 숏이라면 240프레임이 되겠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컷도 사용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숏은 연속해서 촬영한 결과이고 컷은 하나의 숏을 편집해서 자른 다음에 연속된 프레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숏은 촬영 용어, 컷은 편집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숏은 여러 개의 컷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테이크도 숏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촬영한 하나의 연속적인 화면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숏과 같은 의미이지만 테이크는 현장의 기술적인 면에서 카메라 작동 스위치를 한 번 조작해 촬영한 화면을 뜻합니다. 재촬영을 리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같은 장면을 한 번 더 촬영하고자 할 때는 한 숏 더 촬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크 더 촬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테이크는 하나의 장면을 몇 번 찍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라고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촬영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들 본 적이 있죠? 이것은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저것을 딱 소리나게 내리쳐서 카메라 화면과 사운드를 편집대 시작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씬은 몇 번째 씬이며 테이크는 몇 번을 촬영했는지 그리고 롤은 카메라 롤이 몇 번을 돌아갔는지를 적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씬을 촬영할 때 테이크가 몇 번 갔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밑에 데이트는 날짜, 사운드는 동시녹음하는 기사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는 프로듀서, 제작자의 이름을 적고 디렉터는 감독의 이름을 적고 카메라맨은 그날 촬영 감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렇다면 씬과 시퀀스가 뭔지 좀 더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은 장면이라는 뜻으로 연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숏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연극에서의 씬은 배우가 포함된 배경이나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촬영할 때 씬을 나누는 개념은 카메라의 이동입니다. 즉, 촬영 장소가 달라지면 씬이 바뀌면서 다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라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촬영 장소를 이동해야 하면 씬이 달라져야 하고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같이 시간이 연속되지 않으면 다른 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두 학생이 교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거쳐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면 교실과 복도, 버스 정류장으로 씬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연속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씬 번호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시간이 연속된 씬들은 하나의 시퀀스로 구분하게 됩니다.
시퀀스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시간이 연속된 장소들의 에피소드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성 단위입니다. 시퀀스는 한마디로 에피소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퀀스는 숏에 의해 구성된 씬이 한 개 또는 몇 개가 모여서 일정 시간 내에 표현되는 완성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숏과 씬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시각적 단위라면 시퀀스는 내용적 단위인 것입니다. 시퀀스란 하나의 이야기로 일정한 시간을 따라 진행되고 완결된 구성 단위인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는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 극적인 장면을 이루다가 끝나는 에피소드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때에는 주로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하여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영화 한 편에는 약 8개에서 10개 정도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퀀스에서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주인공이 심각한 위기를 맞으면서 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촬영의 법칙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법칙이라고도 하는 가상선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따로 촬영할 때 두 사람의 시선 방향이 서로 달라야 자연스럽겠죠. 촬영한 두 개의 숏에서 두 인물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서로 마주보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에는 움직임의 방향이 화면에서 일정해야 영상을 보는 사람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의 혼란을 방지하는 간편한 촬영 방법이 바로 가상선의 법칙입니다. 180도 법칙은 두 인물 사이에 하나의 일직선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자는 촬영된 영상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숏을 연결해야 합니다. 보는 것과 같이 가상선은 이미지너리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의 숏을 촬영할 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가상선을 넘어서 촬영하면 두 사람의 시선 방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상선 한쪽에서만 촬영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만약에 가상선을 넘어서 촬영하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지 않는 시선의 혼란이 느껴지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180도 라인을 유지하면서 촬영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180도 라인을 넘어가서 촬영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편집을 위해서는 연속된 컷들로 사용되는 숏들이 위치와 움직임, 시선이 같아야 하는데 이러한 가상선의 법칙은
움직임과 시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촬영 법칙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단순한 촬영 같은 경우는 가상선 법칙이 쉽게 느껴지겠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여기저기로 많이 움직일 때 이 가상선의 법칙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혼란을 피하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180도 법칙은 영상물에서 공간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등장인물의 위치와 시선, 방향 등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방향성을 혼동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방금 본 예시처럼 180도 법칙을 넘어서 촬영하게 되면 인물 배치가 바뀌어서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카메라 각도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촬영에서 이 180도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된 숏에서 가상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들을 지킨다면 가상선을 넘어도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면에서 인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풀숏과 풀숏이 연결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180도 선을 넘어가기 전과 후에 관객이 인물의 배치를 알 수 있는 풀숏과 풀숏으로 연결을 해서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면 180도 라인을 넘어도 관객들에게 혼동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촬영하는 인물이 가상선을 넘는 동안 컷을 나누지 않고 모두 보여줄 때입니다. 인물이 이동하는 것을 연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인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관객들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인물이 아닌 다른 사물의 인서트 숏이 편집에서 들어갈 때입니다. 인서트 숏이란 사물 등을 촬영한 화면을 말하는데요. 인물과 인물이 이어졌을 때 180도 선을 넘게 되면 시선이 동일해져서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카메라 각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인물 사이에 사물을 촬영한 인서트 숏을 넣어서 방향성이 같아서 오는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가상선을 넘어갈 때입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과정을 시청자들이 보기 때문에 180도 라인을 넘어가더라도 카메라의 이동 과정을 보았으니 방향성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이미지너리 라인을 넘어가더라도 관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가상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도 법칙이란 동일한 피사체를 대상으로 촬영된 숏을 연결할 때에는 첫 번째 숏과 두 번째 숏의 카메라 각도에 30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30도 법칙은 카메라의 앵글과 관련된 것입니다.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컷을 연결하면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배경화면이 적당히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30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면이 급전환하는 점프컷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30도 법칙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방향에서 숏의 크기를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30도 법칙을 위반하면서도 매끄러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숏으로 찍었다면 다음 장면은 바스트숏이나 클로즈업 숏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영상 제작 과정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메일 보내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낸 과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요일 수업 친구들이 저번 수업을 못 들어서 과제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찍게 되면 촬영과 연기, 편집 중에서 내가 하고 싶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포지션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만 꼽기 어려운 친구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표현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출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번에 꼭 제출하도록 하고 저번 시간에 수업에 빠진 수요일 수업 친구들은 이번에 과제를 잘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